안녕하세요. 고금리 시대의 생존 전략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금리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자영 하시는 분들입니다. 뭐 50대까지 중산층으로 살다가 60, 70대 돼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이들이 노인 전체 50%가 넘는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중년에 퇴직해서 생활을 해야 되고 생활비를 마련할 거려고 이제 퇴직금하고 빚 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더 빚을 지고 삶이 하층민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되고 신도시 아파트에 상가를 사고 이러면서 빚을 크게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 가게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대출이자가 높아지는데 7%, 8%, 9% 이렇게 되는데 그 돈 그렇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자영업을 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영업 한다고 사람 구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 인건비를 좀 어떻게 줄여보겠다고 가족들을 전부 다 데려가서 이제 같이 일하다 보면 가족 간의 관계도 이제 파탄이 나는 거죠. 편의점 같은데 온 가족이 다 매달려서 운영했다가 몇 년 지나고 돌아보니까 빚이 1억이 쌓였네, 2억이 쌓였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앞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으로 자영업을 계속해 나갈 사람들은 뭐니 해도 건강을 제일 먼저 챙겨야 되고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정말로 이 업을 할지 말지를 심사숙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된 각오와 실행이 있어도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자영업, 장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생활 수준을 대폭 줄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고 내 바람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우리는 더욱 삶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자금 조달 능력이 힘들어지고 어떻게든 고정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시로 구조조정하고 사람들을 계속 내보내고 비정규직으로 쓰고 또 언제든지 창업하라고 꼬드기는 그런 이들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잘 봐야 됩니다. 함부로 그러한 것들을 믿고 움직였다가는 금세 안 그래도 없는 돈 다 틀리고 빚까지 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일조차도 여의치 않은 영세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운 그들의 끝자리가 바로 그 소규모 자영업이겠죠. 쉬는 날 없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도 형편이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빚까지 지면 그 빚의 무게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더 일하게끔 만들겠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이제 나중에는 자영업도 이제 잘 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 자영업해도 돈도 많이 못 벌고 더 힘들게 사니까 그냥 어딘가에 가서 남의 밑에서 월급 좀 적게 받더라도 일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맞벌이 조장하고 더 나가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애들은 누가 보냐라는 거죠. 그렇게 애들은 학원으로 내돌리고 엄마 아빠 맞벌이하고 투잡하고 이러면 가정이 가정으로서 제대로 서겠냐라는 거죠. 아니죠. 더 힘들어지고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다. 우리의 삶의 부담이 커진다. 라는 것.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리는 또 나름의 적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시기가 지금 시즌인 것 같습니다. 함부로 욕심 부리고 투기 부리고
뭐 부자가 되겠다라고 설쳤다가는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리 시대다. 돈을 빌리는 돈의 값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어떻게든 자신의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뭔가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 앞으로 변해가는 이 고금리 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돈에 대한 가치를 정말 잘 알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공짜를 바라고 욕심을 부렸다가는 금세 삶이 망가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은 많이 어려운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 지금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주식, 부동산, 코인 다 엉망이죠. 여윳돈을 가지고 은행 예적금을 하겠다고 엄청 뛰어가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시중은행에서 연 4%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도 등장했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하면 최고금리 연 10% 이상을 주는 적금도 있답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죠. 목돈 3개월, 6개월, 1년 만기별로 자금을 쪼개서 가입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잘 봐야 되는 거죠. 대출금리 어떻게든 낮은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알아보고 움직여야 된답니다. 이래저래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이 많이 안 좋음을 명심해야겠죠.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이다 라는 겁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든 삶을 지켜내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삶이 망가질 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열심히만 살면 안 되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실하게 착실하게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이 나아지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극한의 고통, 극한의 충격을 겪어야지만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지 않다.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차분하게, 더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삶이 녹록지 않다. 힘들고 어렵다. 더 많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걸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구조조정하고 삶을 다운사이징하고 더 좀 잘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